네, 안녕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3월 1일 우리 기념일을 앞두고 전광훈 목사님과 이하 우리 분들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난 1년간 광화문 문재인 탄핵 집회를 이끌어 오신 국민혁명의장으로서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총괄위원장이신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이 있겠고요. 그리고 김경재 총재님, 그리고 김수열 대표님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훈 목사님,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마지막 말로를 겪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혁명을 이끌어온 혁명의장으로서 반드시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돌아오는 3.1절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된 범국민 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서 주사파와 또 남노당의 찌꺼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국가 혼란 사태를 싹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건국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3.1절까지 이번에는 반드시 하야하고 사퇴하고,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가문 감정 앞에서 뭐라고 연설했어? 지금도 동영상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거 있지? 지금 그때 현실 보다가 당신은 더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결단코 좌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즉각 모든 이 행정부의 권한을 정세균 총리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임시내각을 구성해서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헌정과 헌법의 파괴 없이, 중단 없이 국가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의 지금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장단들은 사퇴하시고 내년 대선할 때에 국회를 다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문재인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신들이 하는 국회 입법할 때 그걸 누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이라고. 뭐라고요? 검찰 다 해체하고 무슨 중대범죄 수사처를 임명을 해서, 야, 니들이 국회의원이야? 나는 공부를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안다. 어디라고 건방지게 말이야. 국회 빠지면 당원 다 된 줄 알아?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5,200만 국민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당신들까지도 다 처단할 것을 국민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법부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이번에 이 나라를 이렇게 판결하고 또 일본의 보상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악법을 판결한 판사들은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즉각 다 떠나고 새롭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헌법을 인정하는 이러한 재판부를 새로 구성을 하지 아니면 역시 당신들까지도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행사하여 다 쫓아낼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행정부의 최고의 책임자 되는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임하고, 총리 정세균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임시내각을 구성하여 내년 대선과 총선 할 때까지 국가관리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즉시 해하고 국회도 내년 3월 달에 새로 총선을 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3월 1일 날 출발을 하여 1919년 3월 1일 3.1절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현재 상태로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5,200만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강렬하게 행사할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특별히 3개 진지. 첫째, 2년 전에 1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체 연인원 말고 개인적으로 1,100만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에 오셨던 그 1,100만 여러분들이 바로 주체가 되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세력입니다. 천주교 세력입니다. 종교인들 뭐합니까? 종교인들이 1,200만 기독교인, 500만 캐톨릭, 그리고 2,000만 되는 불교 신도들이요, 국가가 무너졌을 때는 최후의 보루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인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군번을 가진 사람들이 약 2,500만이 넘습니다. 우리가 왜 군번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왜 했습니까? 할 수 없이 국가가 하라니까 피동적으로 했습니까? 물론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제대할 때 되면 다 애국심을 가지고 제대를 하기 때문에 군번을 가진 안보 세력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번에 3.1절 행사는 범국민운동으로 일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건국 기둥을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다시 회복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말이야? 문재인하고 뭐 싸움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 못해. 목숨을 내놔야지. 대통령이 이적죄를 지고 여적죄를 지고 국가를 부인하고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현장 체포해야지. 그뿐 아니라 대법원장, 국회의장들 다 체포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님.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가는 역할을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후에 국민들이 평가해서 잘했다 하면 뭐 당신 대통령도 할 수 있잖아. 그건 그 후에 문제고, 일단은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끝장났으니까 왜 우리가 책에서 유관순을 왜 배웁니까? 왜 안중근을 왜 배우냐고요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님 바로 공유하십시오. 유관순의 마음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안중근의 마음을 공유하셔서 우리 국민혁명은 누구든지, 윤석열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고 후원하고 앞으로 함께해서 전 세계 1등 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은 집시법이나 감염병과 같은 현행 법률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속에 내재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이자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총괄위원장이신 박찬정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1년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3일에 광화문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현장에는 오지 않았지만은 그 현장에서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고 서명한 국민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 광장은 코로나 사태로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폐쇄하고 3월 1일 우리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만일 1년 4개월 전과 같은 광화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번 3.1절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1,000만 명 이상이 분명히 모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명이 모여졌을 때보다도 그 인적 압력은 경복궁 뒷담으로 해서 청와대 입구까지 밀려 들어가서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몸이 뒤에서 미는 이 힘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공간의 관제의 담장이 무너지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은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사법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신세에 떨어질 수 있는데 눈에 보이게 이번 3.1절에 1,000만 명이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 방방곡곡 광화문 뒷골목 서울시내 골목골목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민심이 1,000만 명 플러스 2,500만 정도가 그날 한 군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여가지고 이 힘을 민심의 힘을 청와대에 쏴버리면 결국 청와대에서 손을 들고 말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천심, 하늘의 마음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저 하늘은 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은 사람인 우리들의 가슴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하늘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심이 민심이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심이 뭉쳐서 작동하면 하늘을 감동해서 더 큰 민심을 작동케 해가지고 그 민심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 결과를 생산해내는 그것이 곧 천심인 것입니다. 3월 1일은 민심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5글자는 없지만은 바로 이 헌법 1조 2항이 국민 저항권의 근거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 선거권 철저로 선거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았다. 선거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뽑았다. 그런데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뜻을 거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끌어내려야 된다. 그 끌어내려야 할 근거가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3월 1일 이 국민 주권 행사를 극대화하는 날로 만들었어. 민심이 손을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뭉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2,500만 명의 민심이 그날 한꺼번에 뭉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4개월 전의 10월 3일에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아주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아주 막장까지 떨어졌고 부끄러움도 없고 국회에서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하는 것 외에는 모든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그냥 밀고 들어가고 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그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철저하게 밀어주겠다. 완전히 선거 개입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고 이러는데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3월 1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어. 민심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야 하늘을 움직여서 이 정권을 하루라도 일각이라도 빨리 끝내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3월 1일 한 곳으로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모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부탁드려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저보다 한 2시간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약간의 화이자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제1호 접종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겠습니까마는 그 양반은 그걸 하는 대신에 어제 가덕도를 갔습니다. 가덕도에 대한 환경적, 군사적, 정치적 문제점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연이 정부 사업이 모두 그러했듯이 7조 얼마 든다는 그 공사비가 28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아니 지금부터 6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분초 단위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왜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사에 사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다 법무장관에게 빼앗겨버린 겁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족사에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국면에 서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사건은 수십 개예요. 어제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가덕도에 가서 명백한 정치적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적 혼란에 벌어지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명예로운 의정 절차를 지킴으로써 역사를 순항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시국과 역사의 중요성을, 중대함을, 중체대함을 깨닫고 행정 권력을 국무총리에게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순순하게 물러나가서 그나마 물러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역사의 순환적인 발전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로 해서 4천여 개의 사회단체가 신청한 모든 집회는 전부 금지했습니다. 우리하고 나라가 인구가 비슷한 미얀마는 약 5,400만인데 확진자가 한 10만여 명 되고 사망자가 3,100여 명 됩니다. 우리보다 좀 큽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수도 랑군에서 벌어지는 그 거대한 민중의 분노와 함성을 들으십시오. 적어도 미얀마 군부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군사 쿠데타를 했겠지만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국민의 의사가 표출되는 광화문 광장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완전히 묵살시키는 것은 아마 5,000영석서의 위정자로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3월 1일 날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각오로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한 우리의 국민의 의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옛날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무슨 보고를 하러 갔는데 초저녁이었어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누군가가 데모를 했는 모양인데 그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데모가 있는 줄 알았더니 민노총인가 뭐 정교조인가 등등이 한 2,000여 명이 데모하는 소리가 청와대까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짐작한데 지난 1, 2년 동안에 우리가 벌였던 광화문의 그 함성 때문에 기가 질리고 정신이 빠져서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는 일마다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장관을 뽑고 뭐 하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쭉 뽑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중도파도 있고 중도 우파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웃기기 짝이 없는 사람만 뽑아. 이것은 문재인이가 정치적 통치 행위, 통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주시고 3월 1일 날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설 테니까 저희들을 지원하고 밀어줘서 새로운 역사운동을 벌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부산 행보나 그리고 김정은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더럽고 지독한 세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 국민 앞에 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왜 즉시 국민의 손에 끌려 내려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김수열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고 끌어내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가 과연 대통령안이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유 중에서 12가지만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미동맹 파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왔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경제를 소득경제, 소득주도라는 이유로 파괴했습니다. 셋째는 국군 무장해제, 안보해체입니다.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군을 북한 괴뢰군보다 더 무서워히 여기는 사설이 어제 모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이게 국군 맞습니까? 넷째는 국내 원전 파기, 북한 원전 건설입니다. 왜 우리 자손들이 10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파괴하고 그것을 북한에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다섯째, 4대 강보 해체입니다. 여러 가지 타당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이 했다는 이유로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여러분 우리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제외교에서 대한민국 주소가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10대 경제강국,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곱째, 문재인 간첩 사상입니다. 신용복이를 가장 존경한다는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덟째,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자영업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모 일간지 보니까 초등학생들 20%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까지도 희망이 없는 이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복주사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홉째, 코로나 사기 부정선거.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증거가 많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그러나 누가 꼼짝합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헌법에 국가를,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전면 두면에다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와서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전면 광고 나왔을 겁니다. 전부 한번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11번째,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공산동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번영한 것이 어떤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건국 4대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이 한미동맹과 자유동맹 체제인데 이것을 깨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는 이 시도를 여러분 두고 볼 수 있습니까? 12번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법원, 검찰, 경찰,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을 히틀러식으로 완전 장악해서 공산주의자로 사육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전 분야의 종북주사파 진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지를 우리는 반드시 탈환해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탄핵사고가 됩니다. 여기 1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탄핵사고가 되는데 12가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3.1절 대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국본 1000만의 회원이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입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이사를 통일하고 방법, 방향을 통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라도 휴대폰을 꺼내서 모두 1000만 앱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일보 1000만 부를 찍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을 하야해야 되는 이 사유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일독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3.1절 집회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코로나 초기 시작 때 우리 국민이 100만 가까이 중국 입국을 조기 차단하라고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헛소리로 중국에 굴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고통과 웃지 못할 일들, 참 해프닝들, 가짠치도 않은 일들이 다 열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고통받았는데요. 정은경을 국민 영웅 만들기 위해서 실내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100명 이상 임명장 수여 쇼를 했던 그 생각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에 우리 국민들이 가족이 5인 모이는 것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설 연휴 끝나고 나니 우리 국민들이 가족이 모여 있어서 4차 유행, 감염 지속 이따위 발표를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대통령 맞습니까? 그리고 백기환 씨가 뭔데 온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2명, 3명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 모임에도 비난을 하는 정부가 1000명이 넘는 사람 멋대로 연결식을 하는 자리에 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면 3.1절 같은 국가 대행사, 대기념일에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광장과 야외에 나와서 우리의 해방을 기념해도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려야죠. 언제까지 국민 앞에서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알고 멋대로 하고 상식에 반하는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저게 인간인가 싶은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1절에는 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 안에서 주인답게 주인의 행세를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